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이하이꾼 유튜브 복귀 기념 4부 투자자를 지켜주는 분할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맘느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맘느지 투자는 맘 편한 투자, 느린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느린 투자의 의미는 바로 단타를 자제하고 분할 매매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타는 사실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입문 투자자나 초급 투자자 분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입문 투자자는 제가 볼 때 투자자의 한 10%, 초급 투자자는 한 9%, 그래서 99%가 입문 투자자, 초급 투자자, 1%에 해당되는 게 이제 중고급 투자자인데, 그래서 99%의 입문 투자자와 초급 투자자는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단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느린 투자의 의미는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를. 분할 매매는 초단기 리스크를 크게 완화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꾼이 5월 바닥론을 적중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여전히 현금 비중이 많은 이유가 분할 매수를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꾼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소공황을 이미 예견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5월 바닥론이 적중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바닥권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1% 정도에서 마무리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 23%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도 틀린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기 추세, 중기 추세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한두 달 내에 발생되는 초단기적 변동성은 이야기꾼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 매매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하면 분할 매수를 멈추면 돼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분할 매수 플랜을 잡고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문제가 생길 때는 1개월 정도에서 초단기적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분할 매수를 중단을 하면 돼요. 그러면 현금 비중은 여전히 남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걸 풀매수로 원타임 들어갈 경우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하락이 나오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바닥권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천장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해야 돼요. 더 상승하기는 어렵겠다. 천장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더 상승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분할 매도를 중단을 해야겠죠. 천장권에서도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한 뒤로 연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꾼이 만든 자료인데 바닥의 기술적 시나리오 모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적 분석의 시나리오 역시 단계별로 지속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미니 특강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야기의 유튜브 복귀 기념으로 특별히 좀 양해를 얻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정도의 단계를 거쳐 바닥을 탈피하는 걸로 이런 것들을 제가 공포의 삼각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르듯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대충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포의 삼각지가 최소 2번은 나와요.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 2번은 나온다. 20주 이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죠. 2번은 뭐냐면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3번은 2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겁니다. 이 노란색 박스 4번은 거래량이 폭발해주면 훨씬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5번은 주 이평선이 평평해지는 겁니다. 6번은 뭐냐면 주가가 20주 이평선 위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건데 이야기꾼은 이것을 물이 고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이 고이는 것과 이렇게 20주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평평해지고 상승을 하는 요 중간에 마치 물이 고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절호의 매수 찬스다. 매수를 슬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7번이 되면 20주 이평선 상승 추세로 바뀌고 주가도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바닥을 만들어지는데 이 페이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특히 일본의 공포의 삼각지 지역에서는 엔간하면 현금 100%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이 단계별로 이론적인 현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의 삼각지가 일어날 때는 현금 100%를 유지하는 게 좋고 2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에 이때는 주식 30% 정도 사는 거니까 현금 비중이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20주 이평선이 평평해지거나 물이 고이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주식을 한 50%에서 70%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현금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이쯤 되면 50%에서 30%까지 주는 거죠.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나머지 현금까지 소진하면서 수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기술적 바닥 시나리오가 항상 이론적으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페이크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5월 바닥론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데는 사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조금 따라가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바로 하락이 나오면 바로 분할 매수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현금 비중을 100%는 못 되더라도 한 7, 80%는 유지를 해야 초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다시 또 발생했을 때 자산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에서 20주 이평선이 올 때는 매수,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20주 이평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3번과 같은 20주 이평선을 강하게 거래량 폭발과 함께 그 상향 돌파를 해줘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주식 비중을 실으면서 현금을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천장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기술적 시나리오를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색깔은 상승 추세에서의 그 천장권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공포의 삼각지였지만 여기는 탐욕의 삼각지가 돼요. 20주 이평선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20주 이평선보다 살짝 각도가 가파른 편이지만 탐욕이 아주 강할 경우는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강력한 탐욕의 삼각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20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3단계, 그때 거래량까지 폭발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똑같습니다. 프로세스가 바닥권하고 20주 이평선이 평평해지고 아까 바닥권에서는 물이 고이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캔들 차트가 여기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마치 고드름과 같은 형태를 보여서 고드름이라고 얘기를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20주 이평선도 하락 추세로 바뀌고 주가도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천정권의 기술적 시나리오를 만약에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8월부터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탐욕의 삼각지에서는 주식이 100%가 돼야겠죠. 여기서부터 현금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주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하면 일단 현금 30% 확보, 고드름이 발생될 경우에는 현금 50% 확보, 마지막으로 20주 이평선과 주가가 모두 하락 추세로 확인되면 이제 100%로 가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코스피 주가에 실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천정권의 기술 시나리오가 완료가 됐고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바닥권의 1단계에 불과해요. 작년 초 2021년 1분기까지 굉장한 그 탐욕의 삼각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20주 이평선보다 훨씬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급등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한 번 더 가벼운 탐욕의 삼각지를 만든 다음에 8월 중순쯤에 20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합니다. 이게 바로 3단계가 진행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여기서부터 현금 비중을 30% 정도 늘리기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캔들이 위에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형국이 바로 고드름 형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죠. 하락 추세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공포의 삼각지가 바로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의 소공황과 달리 한국 증시는 이미 공포의 삼각지가 작년 9월에 먼저 발생을 했어요. 미국의 소공황이 본격 시작된 1월에 두 번째 공포의 삼각지가 발생을 했죠. 보시면 이 하락
마치 칼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라 20주 이평선 대비 훨씬 각도가 가파릅니다. 횡보를 하면서 결국 20주 이평선까지 도달을 하면 점점 위험해진다고 했죠. 결국 이번에 투매가 나왔어요. 이제 한국 증시는 작년 9월부터 하락을 하고 1월에도 미국과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3월과 5월에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그냥 횡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6월에 미국은 멀쩡한데 한국만 이제 투매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아직도 세 번째 공포의 삼각지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20주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어딘가에 만나겠죠. 또는 달러 약세 같은 원인이 생기거나 외국인이 갑자기 복귀를 하거나 하면 이제 급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처럼. 그러지 않는 상황인 상태라면 지금은 현금을 100%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2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3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매우 보수적으로 현금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소공황은 지금 4차 하락까지 나온 상태예요. 1월 1차 하락, 3월 2차 하락, 5월 3차 하락, 6월 4차 하락까지 나왔어요. 이때 1차, 2차 바닥 때는 당연히 소공황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이 아닌 것을 중고급 투자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5월 바닥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완화되는 것을 4월까지는 확인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소공황의 통계상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21%에 가깝게 왔기 때문에 5월 바닥으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행히 한 번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4차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 정도가 더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23% 정도 되니까 일단 5월 바닥론은 페일이 됐지만 여전히 이제 이것이 마지막 바닥일 거라고 이야기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해보면 보통 분할 매수 플랜을 잡을 때는 한 3, 4개월 정도 잡습니다. 5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한 8월까지는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불과 2주도 안 돼서 이렇게 강하게 개파락이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월 바닥론이 적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주밖에 분할 매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부 투자자를 지켜주는 분할 매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린 투자는 단타를 가능하면 자제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느리게 투자하자는 투자 철학입니다. 분할 매매 습관을 통해 느리고 안전한 투자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